시작합시다. 자, 중복조합에서 이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컨비네이션. 뽑는 경우의 수예요. 뽑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천천히 해볼게요.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3개 중에 2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3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A란 문자, B란 문자, C란 문자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그냥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봐요. 그럼 C를 제외하고 A, B를 뽑을 수도 있고요. B를 제외하고 A, C를 조합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A를 제외하고 B, C를 조합해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근데 사실 서로 다른 3개 중에 이렇게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아까 C를 제외하고 A, B를 뽑았고 B를 제외하고 A, C를 뽑았고 A를 제외하고 B, C를 뽑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이렇게 1개를 뽑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3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아요. 따라서 3C2는 3C1이랑 같아요. 컨비네이션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놓으세요. 3C2랑 3C1이랑 같은데 뒤에 거 더해서 앞에 게 나오면 그 결과는 항상 같다. 컨비네이션을 기준으로 뒤에 거 더해서 앞에 게 나오면은 컨비네이션의 결과는 같다. 예를 들어서 5 컨비네이션 3과 똑같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앞에는 똑같이 써 주시고 뒤에 더해서 5가 되도록 하는 5C2랑 5C3이랑 서로 같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때 배웠던 내용이고, 혹시나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컨비네이션에 대한 계산 방법은 C를 P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고요. 5P는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수도로 2번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고요. 2 팩토리얼은 2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1씩 줄여서 연속적으로 1까지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선생님이 조합의 개념을 복습을 한 거고,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 중복조합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3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조합해서 뽑는 경우의 수로 3가지가 나왔다면은 3He, 이게 중복조합인데 3He라는 거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긴 뽑되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긴 뽑되 아까처럼 C를 제외하고 A, B를 뽑을 수도 있고요. B를 제외하고 A, C를 뽑을 수도 있고요. A를 제외하고 B, C를 뽑을 수도 있는데 뽑긴 뽑되 중복을 허용해서 뽑은 걸 또 뽑아서 2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 가지에, 두 가지, 세 가지에 추가적으로 A만 2개 뽑을 수도 있고요. B만 2개 뽑을 수도 있고요. C만 2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He2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올까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요? 세 줬잖아요, 지금. 6가지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긴 뽑되 중복을 이용해서 뽑는 경우 수니까 이렇게 3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3 플러스 3, 6가지가 나와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OHE, 선생님이 OHE가 뭐냐라고 물어볼 건데, 선생님이 참고로 O 컨비네이션 2는 노가다를 해서 세줄게요. A, B, C, D, E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죠. 2개를 뽑으면은 A, B를 뽑을 수도 있고 A, C를 뽑을 수도 있고 A, D를 뽑을 수도 있고 A, E를 뽑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써드리자면 A, B 또는 A, C, A, D, A, E, B, C, B, D, B, E, C, D, C, E, D, E. 그래서 O 컨비네이션 E 계산하면 10가지라는 거 아는데 실제로 뽑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납득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OHE는 몇 가지일까요? 내가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15가지겠죠. 15가지. 요 10가지의 경우의 중에 몇 개가 더 추가될까?
5개가 추가가 되겠지. A로만 2개 뽑을 수도 있고 B로만 2개 뽑을 수도 있고 C로만 2개 뽑을 수도 있고 D로만, E로만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5개가 추가되겠죠? 민정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중복조합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들었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H에 대한 계산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H를 기준으로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으면 2개를 더하세요. 더하면 몇이죠? 7이죠. 그 7에서 1을 빼요. 몇이에요? 6이죠. 이렇게 2개 더한 거에서 1을 뺀 다음에 H를 C로 바꿔주고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이게 H에 대한 계산 방법이에요. 알겠지? 계산해보면은 6 컨비네이션이고 컨비네이션을 퍼뮤테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나온 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6P는 6 곱하기 5가 될 거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 될 거니까 싹싹 약분시켜서 3, 5, 15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근데 요거 한 번만 해볼게. 너네가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으면은 사실 2개 중에 3개를 조합해서 뽑을 수는 없죠. 이건 말이 안 되지. 귀신도 안 되고 어떻게 2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뽑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된다고. 2H3 요건 돼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A만으로도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B만으로도 3개를 뽑을 수가 있고 A 1개 뽑고 B 2개 뽑을 수도 있고요. A 2개 뽑고 B 하나 뽑을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래서 2H3 우리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서로 다른 2개 중에 3개를 중복으로 해서 뽑으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어떻게 8가지가 나옵니까? 몇 가지예요? 4가지지. 2H3은 4가지잖아. 여기까지 되지?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2개 더 해보세요. 5에서 1을 빼요. 4. H를 뭐로 바꿔요? C 뒤에 3. 4C3이랑 똑같은 건 뭐예요? 4C1이에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그냥 4가지가 되겠지. 컨비네이션 1은 무시할 수 있으니까 컨비네이션 1은 뒤에 없다고 생각하고 4가지가 나온다. 이 부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였고 선생님이 조금만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다. 이 등호를 만족하는 x, y, g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자, 잘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를 만족하도록 하는 x, y, g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x랑 y랑 g는 의미 아닌 정수란 소리야. 근데 잘 들어봐. 의미 아닌 정수란 소리는 0을 포함하란 소리예요? 0을 포함하지 말란 소리예요? 0을 포함하란 소리지. 음수만 아니면 되니까 0을 포함하란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수소상 중에는 3, 2,0 이런 것도 되겠죠. 물론 1, 1,3 이런 것도 될 거고 물론 2, 3,0 이런 것도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대표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은 3, 2,0이라는 거는 x를 3개 뽑았다. y를 2개 뽑았다. g는 뽑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를 3개 뽑았어요. x. 그리고 y를 2개 뽑았으니까 y.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이건 x를 몇 개 뽑았어? 1개. y를 몇 개 뽑았어요? 1개. g를 몇 개 뽑았어요? 3개요.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x를 몇 개 뽑았어요? 2개. 얘는 y를 몇 개 뽑았어요? 3개요. 어쨌든 뽑아놓고 나니까 총 몇 개를 뽑은 겁니까? 5개 뽑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뽑은 거야.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x 또는 y 또는 g. x, y, g 중에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만큼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들이 나온다.
그래서 혹시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를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중복조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고 총 뽑아야 되는 개수가 5개예요. 뽑아놓고 보니까 5개의 문자를 뽑은 거잖아요. 몇 개 중에 뽑은 거예요? 3개 중에 뽑은 거예요.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를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3h5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만약 얘를 10으로 바꿀게요. 그럼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3h 10. 오늘 끝내야 됩니다. 우리 집중해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k가 16을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4, h,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h에 대한 계산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몇이야? 20이죠. 20에서 1을 빼요. 몇이에요? 19 컨비네이션 16을 계산하는 것보다도 19 컨비네이션 두 개 더해서 19가 되도록 하는 3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5를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가지? 3, h, 5가지. 자,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아 주시고 두 번째 패턴이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양의 정수. 양의 정수, x, y, g가 양의 정수란 소리는 자연수란 소리고 0은 포함하란 소리야, 포함하지 말란 소리야? 이 말은 0을 포함하지 말란 소리예요. 0을 포함하지 않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2, 0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x랑 y랑 g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 2, 2, 1 이런 건 된다고.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알겠어? 자, 그 말은 뭐냐면은 x랑 y랑 g가 잘 들어야 돼요.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x랑 y랑 g가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 우리가 어쨌든 총 뽑아야 되는 개수가 몇 개예요? 총 뽑아야 되는 개수가 몇 개야? 5개지. 5개를 뽑을 건데 무조건 x랑 y랑 g가 하나씩은 뽑혀 있어야 돼. 그 말이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5개를 뽑아야 되는데 x란 문자, y란 문자, g라는 문자 중에 5개를 뽑아야 되는데 x, y, g는 미리 한 개씩 뽑아 놓는 거야. 미리 뽑아놨다고 생각해. 그럼 실제로 뽑아야 되는 게 몇 개예요? 2개예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중복으로 해서 뽑아주면 돼요. 따라서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3h2가 되는 거고 이렇게 x, y, g는 미리 뽑아놓고 x로만 만약 이렇게 2개를 뽑게 되면은 얘가 의미하는 순서쌍은 x가 3개 있으니까 3, y가 하나 있으니까 1, 1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올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로만 2개 뽑게 되면은 그게 의미하는 거는 1, 3, 1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와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5를 만족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할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5를 만족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 자, 집중. 그러면 x, y, g가 1, 1,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미리 몇 개를 뽑아놔요? x랑 y랑 g는 미리 3개를 뽑아 놓는 거야. 미리 3개를 뽑아 놓으면 우리가 어쨌든 총 15개를 뽑아야 되는데 3개를 뽑았으니까 실제로 뽑아야 되는 건 몇 개야? 12개가 되는 거예요. 3개는 미리 뽑아 놨으니까. 그럼 12개만 뽑아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12개 뽑아주면 되니까 3h12가 되는 거야.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현주야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k인데 얘가 17을 만족하도록 하는 양의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미리 몇 개를 뽑아놔요? 미리 몇 개를 뽑아놔? 4개. 미리 4개를 뽑아놔. 그럼 실제로 뽑아야 되는 건 몇 개야? 14개를 미리 뽑아놨어요. 실제로 뽑아야 되는 건 몇 개예요? 13개를 뽑아야겠죠. 몇 개 중에 뽑아야 돼요? 서로 다른 문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H13. 이게 양의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야. 이것만 선생님이 좀 계속 좀 몇 번 반복할 테니까 중에 잘 보세요. 자,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c가 6을 만족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정우. 음이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몇 가지입니까? 그렇지. 3H 6. 양의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는? (3) H 3.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호성이가 대표로 음이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몇 개예요? 3H 10이죠. 어쨌든 10개를 뽑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뽑아주면 되니까 3H 10이 되겠죠. 자, 양의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몇 가지일까요? 그렇지. 3H 7이겠지. 미리 3개를 뽑아놓고 실제로 7개 뽑아주면 된다고. 우리끼리 말이 좀 통해야 돼요. 자, 우리 G에 X 플러스 Y 플러스 G 플러스 K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00을 만족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음이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잘했어요. 7H100. 이게 음이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예요. 총 100개 뽑아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 자, 양의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요. 7H 93. 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10을 만족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X, Y, G의 특정 조건이 걸려요. X는 2 이상이어야 되고 Y는 2 이상이어야 되고 G는 3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순환쌍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원리는 똑같은데 X가 2 이상의 값을 가지라는 소리는 X를 미리 몇 개 뽑아 놓으라는 소리예요. 2개를 미리 뽑아 놓으라는 소리야. Y는 몇 개 뽑아 놓으라는 소리예요? 2개 미리 뽑아 놓으라는 소리야. G는 몇 개 뽑아 놓으라는 소리예요. 미리. 3개를 미리 뽑아 놓으라는 소리야. 우리는 어쨌든 총 10개의 문자를 뽑아야 되는데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는 뽑아 놨으니까 실제로 뽑아야 되는 거는 몇 개가 될까? 3개가 되겠지. 3개만 뽑아주면 돼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X, Y, Z 3개 중에서. 따라서 3H 3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만약 100이야. 100이야. 그러면은 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뽑아놨으니까 실제로 뒤에는 몇 개만 뽑아주면 돼? 93개만 뽑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3H 93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고요. 자, 이 정도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쭉 풀 겁니다. 넘어갈게요. 쭉 가셔서 바로 필수 예제 14번으로 갈게요. 선생님이 어제 보강하면서 중복 순열은 기명 투표고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후보가 몇 명이야? 몇 명 출마했습니까? 후보가 몇 명이에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힘들죠? 자,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어요.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1, 2, 3, 4, 5, 6. 근데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이었어.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이었어. 기명투표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 뭐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6도 2가지였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6제곱까지가
기명 투표하는 경우의 수였어요. 근데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중요한 게 A가 받은 표의 개수를 X라고 생각하고 B가 받은 표의 개수를 Y라고 생각하면은 받은 표의 개수가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 표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A라는 후보가 받은 표의 개수를 X개, B라는 후보가 받은 표의 개수를 Y개라고 잡으면은 둘이 토탈 합쳐서 받은 표의 개수는 6개가 되겠지. 6명이 투표를 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가 6을 만족하도록 하는 이제 음이 아닌 정수인지, 문제의 패턴을 딱 이해를 해야 돼.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돼. 그 말은 여기 0이 포함되는지 0이 포함되지 않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밑줄 쳐놓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된다는 소리야. 투표는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잘 보세요. 6,0 요거 됩니까? 안 돼요? 잘 보세요. 6,0 돼요? 안 돼요? 되지. A가 그냥 다 이길 수 있잖아. 어쨌든 토탈 합쳐서 6표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이거 음이 아닌 정수예요? 양의 정수예요? 얘가 무조건 한 표를 받아야 돼? 누가 미리 줍니까? 한 표를?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줘야 된다고. 몇 가지입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죠? 2, H, 이게 얘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니까 선생님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선생님 화낸다. 집중 똑바로 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노? 집중. 이게 1,5가 돼? 1,5도 되지. 4,2 이것도 이런 것도 되는 거고 6,0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0도 되는 거잖아. 0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음이 아닌 정수냐고 양의 정수냐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0 포함이잖아. 0 포함이잖아. 이거야 이거야. 1번 2번. 1번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거. 몇 H? 2H 6 계산 2H6의 계산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에서 1 뺀다. 7 컨비네이션 6은 7 컨비네이션 1로 바꾸고 이게 몇 가지예요? 7가지. 자 52번 바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유권자가 10명이에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대요. 무조건 투표를 해야 돼요.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가 받는 표의 개수를 각각 X, Y, G라고 잡으세요. 이 3명이 받을 수 있는 표의 개수의 합은 총 10가지가 돼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양의 정수예요? 그렇죠. 음이 아닌 정수죠. 경우의 수는 몇 H? 3H, 10 이렇게 하면 돼.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6개의 같은 모양의 물건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가 있고 C라는 상자가 있고 D라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담기는 물건의 개수를 X, Y, G, K라고 잡을게.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물건이야. 같은 물건. 어쨌든 6개의 같은 물건이니까 담기는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담기는 모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같은 물건이니까. 6개를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 근데 여기 밑줄 물건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는 음이 아닌 정수일까요? 양의 정수일까요? 음이 아닌 정수죠. 0을 포함하는 소리니까. 맞잖아. 4, 2, 0, 0 이런 것도 되잖아.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0을 포함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상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고. 몇 H에? 4H,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상의 개수. 이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오시는 분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빨간 색깔 공, 노란 색깔 공, 파란 색깔 공이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에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빨간 색깔 공에 몇 개 있어요? 4개요. 노란 색깔 공에 몇 개 있어요? 파란 색깔 공에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6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종류를 보세요. 어쨌든 요 빨간 색깔 공을 선생님이 A라고 한번 해볼게. 노란 색깔 공을 B라고 해볼게요. 파란 색깔 공을 C라고 해볼게.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총 몇 개를 뽑아야 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개수가 몇 개야? 몇 개를 뽑아야 돼? 6개를 뽑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뽑아야 돼. 근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어야 된대. 그럼 A라는 색깔도 B라는 색깔도 C라는 색깔도 미리 뽑아놔야 된다고. A도 뽑고 B도 뽑고 C도 뽑아야 돼. 근데 6개를 뽑아야 되는데 미리 3개는 뽑아놔야겠지. 포함되도록이니까. 적어도 1개씩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뽑아야 되는 건 몇 개야? 3개만 뽑아주면 되지. 몇 개 중에서? 6개?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따라서 3H,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뭐 A로 뽑을 수도 있고 뭐 B로 뽑을 수도 있고 C로 뽑을 수도 있으니까 3H, 3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우 풀었어? 55번? 밑에 것도 풀어봐. 56번. 자, 55번 풀어볼게요. 같은 종류예요. 오렌지 주스를 선생님이 A라고 잡을게요. 사과 주스를 B라고 잡을게요. 포도 주스를 C라고 잡고 딸 주스를 D라고 잡을게요. 어쨌든 요거 4개 종류 중에서 11개의 병을 사려고 하는데 오렌지 주스는 2병 이상,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사야 돼요. 따라서 오렌지 주스는 미리 2개를 뽑아놓고 사과 주스도 미리 4개를 뽑아놓은 다음에 실제로는 몇 개를 뽑아주면 되냐면은 5개만 뽑아주면 돼요. 여기 2개, 4개를, 6개를 미리 뽑아놨으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만 뽑아주면 돼.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4H5가 될 거야. 4H5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2개 더한 9에서 1을 빼주니까 8 컨비네이션 5가 될 거고 8C3을 계산하시면 돼요. 호성이 8C3 계산해봤어? 뭐 나왔습니까? 계산하면은 50? 6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56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우 답 나왔어? 호성이 답 나왔어? 자, 56번 같이 볼게요. 학생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이 4명의 학생에게 초콜릿도 나누어 주고 사탕도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받는 개수가 중요해. 받는 개수가. 같은 종류란 얘기가 나오면 중복조합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받는 개수, 서로 다른 4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4명을 선생님이 A, B, C, D라는 4명이 있어요. 요 각각이 받는 개수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해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나누어 줄 건데 초콜릿을 나누어 줄 때는 초콜릿이 1개 이상 나누어 주라고 했어. 그러면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학생들이 1개 이상씩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초콜릿이 5개밖에 없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가 1개 받아, B도 1개 받아, C도 1개 받아. 그럼 D는 몇 개 받을 수밖에 없어요? 2개 받을 수밖에 없지. 2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 D만 2개 받을 수도 있고, C만 2개 받을 수도 있고, B만 2개 받을 수도 있고, A만 2개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초콜릿을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야, 4가지. 그럼 초콜릿을 나누어 주고, 초콜릿을 나누어 준 거고, 초콜릿을 나누어 준 다음에 초콜릿을 받은 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초콜릿을 1개 받은 학생들은 몇 명이야? 3명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3명이 받았다 치자고. 그러면은 이 초콜릿을 받은 학생들에게만 사탕을 나눠준다고 했잖아. 사탕의 개수는 몇 개야? 7개지. 따라왔어요? 사탕을 받은 학생이 이제 3명인데 7개의 이제 사탕을 나눠줄 거야. 근데 사탕도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는데 이 말은 사탕도 1개 이상씩 나눠줄 때 뭐 5, 2,0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거야. 미리 A, B, C 1개씩을 뽑아놓고 실제적으로는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4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몇 개 중에서요? 3개 중에서요. 따라서 3H4를 걸어주면 돼요. 이게 초콜릿을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고, 초콜릿을 1개 받은 학생에게만 사탕을 1개 이상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곱한 거를 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항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 필수예제 16번의 문제를 좀 외웁시다. 다음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x, y, g의 개수, 요 괄호, 이 지수 밑에 요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개수가 몇 개야? 3개죠. 3h, 요 지수 위에 있는 거 올려주면 돼요. 3ho. 왜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5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5번 곱하라는 소린데, 전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나오는 항들이 결국에 뭐 x가 하나, 둘, 셋, 넷, 5번 곱해져서 x 5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x가 2개 곱해주고 y가 3번 곱해져서 x제곱 곱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 결과를 보면 이건 x만 5개 뽑았다는 소리야. 이건 x를 2개 뽑고 y를 이건 3개 뽑았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뭐 개수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서로 다른, 이건 동류항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5개만 뽑아주면 된다고요. 3개 중에서. 따라서 3H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패턴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럼 밑에 문제도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요거 식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몇 H? 2H? 4. 요거는요 3H?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몇 개예요? 2H5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몇 가지가 될까요? 3H4가 되겠죠. 네. 그지?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17번. 바로 들어갈게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몇 개 뽑아야 됩니까? 3개를 뽑아야 돼요? 10개를 뽑아야 돼요. 몇 개 중에서요? 3개 중에서요. 중복을 활용해서 3H10이 될 거고요. 양의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미리 3개를 뽑아 놓는 거야. 1, 1, 1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x, y, g를 미리 뽑아 놓고 실제적으로 7개를 뽑아줘야 돼요. 미리 뽑았으니까.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따라서 3H7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61번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2 이하를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마치 부등식처럼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케이스를 따로 분류하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몇일 때부터 2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몇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죠.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뭐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0 포함이라고. 0, 0,0. 여기서 경우의 수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의 순환쌍의 개수 몇 가지 나올까요? 3, H, 1. 세 가지 나오겠지?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을 1 빼주면 3 컨비네이션 1 똑같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나올까요? 3, H, 2. 다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이런 문제 패턴 기억을 해 놓으시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필수예제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가 있어요. A, B, C, D. 다 음수는 아니래요. 근데 더해서 10을 만족해야 되는데 A, B, C, D 중 0은 2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A도 의미 아닌 정수, B도 의미 아닌 정수, C도 의미 아닌 정수, D도 의미 아닌 정수인데 요 4개 더해서 10을 만족시켜야 되고 요 4개 중에 2개는 반드시 0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0, B가 0이면 A가 0, B도 0, C는 2, D는 8. 요런 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예를 들어서 B가 0이고 D가 0이고 얘가 6이고 얘가 4. 6, 0, 4, 0 이런 것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D라는 문자 4개 중에 2개는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4개 중에 2개를 그냥 뽑아. 0을 먹는 2개를 뽑으세요. 4 컨비네이션이. 그럼 A, B가 0일 수도 있고 A, C가 0일 수도 있고 A, D가 0일 수도 있고 B, C가 0일 수도 있고 B, D가 0일 수도 있고 뭐 C, D가 0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총 6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둘 다 00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 지워. 그럼 C 플러스 D가 10을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여기서 몇 가지 나오죠? 2, H, 10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6 곱하기 2H 10. 0을 먹을 2개를 뽑고 나머지 2개를 합쳐서 10을 만족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못 풀겠죠? 혹시 푼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문제 수준을 좀 낮춰줄 테니까 천천히 공부해 볼게요. 이 조건을 일단 뺄게요. 이 조건을 빼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내 볼 테니까 이걸 풀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조합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봐야 돼요. A, B, C, 12. 여기 선생님이 등호 뺐어.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순서쌍 A, B, C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호 좀 예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만약에 잘 봐봐. C가 12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으면서 A, B, C는 자연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수소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12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 있어? 11개 있지. 11개 있죠? 1, 2, 3 가서 11까지 총 11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11개 중에서 그냥 3개만 뽑아요. 조합으로 뽑아. 11 컨비네어 3. 그럼 11개 중에 요 3개를 뽑으면 뭐 2가 뽑힐 수도 있고 3이 뽑힐 수도 있고 7이 뽑힐 수도 있는데 뽑아놓고 나면은 자기네들 서열이 분명하지. 얘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갈 거고 얘는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갈 거고 얘는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서열이 분명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없을 때는 조합의 관점으로 뽑아주시면 돼. 조합. 자, 근데 자, 잘 봐. 차이를 봐야 돼요. 여기 등호가 이렇게 있어요. 등호가 있을 때는 이것도 되는 거야. 2, 3 이런 것도 되는 거라고. 등호가 있을 때는 이 A랑 B랑 C 자리에 2, 3이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11개 중에 3개는 뽑는데
이렇게 같은 거를 두 번 뽑아도 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도 되니까 이때는 11 컨비네이션 3이 아니라 11H3이 되는 거예요. 11H3. 드우가 있을 때는. 자, 그러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11H3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했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가조건이 추가가 돼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홀수여야 된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3개 곱해서 홀수란 소리는 셋 다 뭐란 소리야? 셋 다 홀수란 소리야.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돼요? 12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를 따져봐야겠지. 그럼 1, 3, 5, 7, 9, 11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도 되니까 6H3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6H3. 자, 집중. 바로 가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선생님 방금 설명한 거 이해했으면 풀겠는데, 이거.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정이 답 나왔니? 90 나왔어요? 정우 답 나왔어? 자, 볼게요. 여기랑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여기랑 요 CD에 들어가는 여기를 따로 봐야 돼.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요 AB랑 CD를 따로 구해야 되는데 AB 먼저 볼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AB 먼저 볼 건데 A랑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뭐부터 가능하니? 2 되고 뭐 돼? 3 되고 4 되고 5 되지. A가 될 수 있는 건 2, 3, 4, 5 중에 골라야 될 거 아니야. 2, 3, 4, 5 중에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거랑 요거의 대소관계 요 부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조합으로 가야 돼요, 중복 조합으로 가야 돼요? 조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A랑 B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4 컨비네이션 2예요. 자, 집중. 여기 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요 C랑 D를 결정할 거야. 여기를 집중해서 봐야 돼. 그럼 집중. C랑 D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야? 6, 7, 8, 9, 10. 요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지? 요 중에서 뽑아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 등호 포함돼 있지? 그럼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야? 중복 조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줘야 돼요. 따라서 OH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 곱한 걸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따질 때 정의역의 원소는 1과 2와 3이고 공역의 원소는 4, 5, 6, 7이에요.
그때 이 문제랑 상관없이 만약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몇 가지일까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3의 4제곱이 되겠지. 1이 쏠 수 있는 공역의 원수가 정역의 원수는 무조건 쏴야 되니까 얘한테 쏠 수도 있고 또는 얘한테 쏠 수도 있고 또는 얘한테 쏠 수도 있으니까 1의 선택권이 4가지가 되고 2도 반드시 써야 돼요. 얘한테 쏘거나 얘한테 쏘거나 얘한테 쏘거나 얘한테 쏘거나 2가 쏠 수 있는 것도 4가지예요. 3이 쏠 수 있는 것도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니까 4의 세제곱이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입니다. 4의 세제곱이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인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할 때 1대1 함수라는 거는 1대1 함수라는 거는 만약 1이 4한테 쏘면 2는 4한테 쏘면 돼요? 안 돼요? 1대1 함수에서 안 되죠. 피해서 쏴야 돼요. 3이 만약에 4랑 5한테 화살을 쏘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1이 쏠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가지. 2가 쏠 수 있는 공역의 원소는 1이 쐈던 놈을 제외한 3가지가 되겠죠. 2가 4한테는 못 쏘니까 1가지, 2가지, 3가지가 될 거고 만약 2가 5한테 쐈다 치면은 3이 쏠 수 있는 건 5 또는 6이니까 3이 쏠 수 있는 건 2가지가 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의미가 1대1 함수랑 같은 거예요. 여기 밑줄 쳐놓고 1대1 함수라고 좀 적어주세요.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치역의 원소도 달라야 된다. 너랑 너랑 다르면은 이렇게 쏜 놈과 이렇게 쏜 놈, 즉 F1과 F2도 반드시 달라야 된다. 1과 2가 다르면은 F1과 F2도 달라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때려서 24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문제고요. 자, 집중.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보시면은 요 x1이라는 거, 요 스몰 x라는 거는 정의역의 원소예요. 정의역의 원소. 요 1, 2, 3들. 만약에 x2가 x1보다 크면은 x2가 쏘는 함수값이 x1이 쏘는 함수값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만약 너가 너보다 크잖아. 2가 1보다 크면은 2가 만약 6한테 화살을 쐈을 때 1은 6보다 작은 놈한테 화살을 쏴야 된다는 소리야. 만약 2가 6한테 화살 쐈으면 3은 6보다 더 큰 놈한테 이렇게 화살을 쏴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요 조건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잖아. 내가 너보다 크니까 나는 큰 놈한테 쏠 거야. 너는 작은 놈한테 쏴. 내가 너보다 크니까 내가 쏜 놈보다 작은 놈한테 화살을 쏴. 이 얘기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냐 물어본 거야. 알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는 우리가 뽑아줘야 돼. 어쨌든 정의역의 입장에서 무조건 공역의 원소에게 화살을 쏴야 되니까 화살을 맞을 놈을 뽑아줘야 돼요. 공역의 원소는 총 몇 개 있어요? 공역의 원소는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있죠? 4개 중에 일단은 뽑아야 돼요. 화살을 맞을 놈을 뽑아야 돼요. 몇 개 중에 뽑아야 된다고요? 4개 중에 뽑아야 돼요. 화살을 받을 놈 몇 놈을 뽑아줘요? 3놈을 뽑아줘요. 4C3. 그럼 만약 이 4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만약에 뭐 5가 뽑히고 6이 뽑히고 7이 뽑혔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이미 뽑아놓은 순간에 아까 우열이 가려졌듯이 7이 6보다 크고 6이 5보다 크니까 만약 이렇게 3명을 뽑게 되면 1은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눈치껏 5한테 쏠 수밖에 없고 얘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고 얘는 얘한테 쏠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뽑아주면 돼요. 4개 중에 3개를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은 정의역의 원소는 눈치껏 가서 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등호가 없을 때는 조합을 떠올리셔야 돼요. 등호가 없을 때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좀 눈치가 있으니까 만약 x2가 x1보다 크면은 fx2가 fx1보다 서로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 말인 즉슨 여기 위에는 4c3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치역의 원소가 서로 같아도 된다는 소리야.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커. 그럼 내가 쏜 놈이 있는데
너는 내가 쏜 놈보다 작거나 같은 놈한테 화살을 쏴. 이것도 지금 된다는 소리라고. 내가 너보다 커. 그러면 내가 쏜 놈보다 너는 작거나 같은 놈한테 화살을 쏴. 이것도 된다는 소리야. 물론 이것도 되는 거고. 알겠어?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잖아. 여기 등호가 있을 때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공역의 원소 4개 중에서 3개는 뽑아야 돼. 3개는. 화살을 받을 3놈, 지금 화살을 지금 3명 받았잖아요. 4개 중에 3개는 뽑아야 되는데 중복을 활용해서 뽑아도 돼요. 중복을 활용해서. 그럼 4개 중에 3개를 중복으로 해서 뽑아서 예를 들어서 6, 7,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6, 7, 7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어? 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6, 7, 7.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6은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요? 이렇게 화살 쏴야 1은 6한테 쏠 수밖에 없어요. 7은 2개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4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해서 뽑았는데 4, 4, 5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화살이 어떻게 가야 돼? 1은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요? 1은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 4한테 화살 쏴야지. 2는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요? 4한테 화살 쏴야지. 3은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요? 5한테 이렇게 화살 쏴야 돼요. 이것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라고요. 4H3이 있는데요. 4, 5, 6, 7 중에서 6만 이렇게 3개 뽑아도 돼요. 공역의 원소 중에 6만 이렇게 3개 뽑았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1과 2와 3이 다 누구한테? 6한테 이렇게 화살을 쏜다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따라서 요 등호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을 떠올리셔야 돼. 컨비네이션이 아니라 중복 조합을 떠올리셔야 된다고. 따라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함수의 수가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쉬우니까 확인 체크 64번은 여러분들 손으로 풀어보세요. 자, 우리 민정이 답 뭐 나왔어요? 우리 호성이 답 뭐 나왔어요? 그렇지. 자, 보세요. 어쨌든 여기 등호가 있잖아. 거꾸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야. 여기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을 떠올리시면 돼요. x2랑 x1이 있는데 x1이 더 작잖아. 작은 게 이 작은 원소가 작은 원소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3, 2, 1이 있어요. 만약에 봐봐. 1이 2보다 작잖아. 1이 2보다 작으면은 1이 쏘는 그 공역의 원소, 즉 치역. 요 1의 치역이 제일 커야 돼. 일단 만약 5한테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그럼 2는 2가 쏘는 놈. X2는 이 5보다 큰 놈한테 화살 쏴야 돼. 작은 놈한테 화살 쏴야 돼. 2는. 이렇게 쏴야 돼. 이렇게 쏴야 돼. 거꾸로 쏴야 돼. 이게 1번, 2번.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들을 만들란 소리야. 자, 3번이 있어요. 3번은 얘보다 작은 놈한테 이렇게 화살 쏴야 된다고. 근데 이래도 된다고. 이것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겹치잖아. 겹치는 부분 있잖아.
그럼 이건 뽑았는데 몇 개 뽑았어? 아, 이거 우리끼리 말이 통해야 되는데. 공역의 원소 중에 지금 몇 개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살을 받을 놈을 몇 명 뽑았어요? 3명 뽑았지? 3명 뽑은 거잖아. 3을 몇 번 뽑고, 2번 뽑고, 5를 뭐 한 번 뽑은 거야? 5 이렇게 한번 뽑은 거잖아. 어쨌든 1, 2, 3, 4, 5, 6 중에서 3개 뽑았잖아. 근데 중복을 활용해서 뽑은 거라고. 그럼 눈치껏 알아서 찾아서 가면 돼요. 정형의 원소는. 그러니까 등호를 지금 포함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다시 봐봐. 이게 답이 어쨌든 몇 개 뽑아야 된다고? 3개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근데 그냥 뽑아요? 중복을 활용해서 뽑아요? 중복을 활용해서 뽑아요. 답은 6H3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중에 뭐 2 뽑고 2 뽑고 뭐 4 뽑았다 칩시다. 응? 2 뽑고 2 뽑고 4 뽑았어요. 그럼 대답을 한번 해봐봐. 1은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 그치. 1은 4한테, 제일 큰 놈한테 화살 쏴야겠지. 그럼 2는 2한테, 3은 누구한테? 2한테. 혼주의 조건 만족하잖아. 그치? 뽑는 것만큼 된다고. 그래서 답이 6H3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